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융개혁 절충법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부담을 느낀 은행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그리스 국채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1.4%, 145포인트 밀렸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내릴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전망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리 수준에 대한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2달 연속 올랐고 주택과 상가 가격을 전망하는 지수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건설회사 명단이 오늘 오후 3시쯤 공개됩니다. 4개 등급으로 매겨지는 신용등급 위험평가에서 C등급인 워크아웃과 D등급인 법정관리 등급을 받는 업체 수는 최대 20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어윤대 KB금융회장 내정자가 적어도 향후 2년간 M&A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금융과의 합병은 장래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739포인트. 여전히 1740은 참 쉽지 않은 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박스권을 뚫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와 있다라는 제한된 낙관론이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또 사흘 연속 1,000억 원대 매수를 어제 해주었고요. 외국인은 팔았지만 외국인이 선물해서 장중 8천 계약이 넘는 선물을 사줌으로 인해서 어제 프로그램 차익 매수세가 유발이 됐습니다. 때문에 어제 프로그램 쪽에서 한 2,500억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 사실상 연기금도 연기금이지만 프로그램의 힘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끝낸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는 14포인트 뛰어서 1739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의 약세 국면을 끝내고 사흘 만에 반등했는데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기관이 강하게 사주면서 동반 매수가 나왔죠. 어제 또한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500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하는 코스닥이고요. 외환시장은 장 막판 원달러 환율이 아주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위안화 절상 이슈, 선물한 규제 이런 재료들이 조금 부재해 있다라는 모멘텀 부재 공백을 보여주고 있는 외환시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시아 상황은 혼조세로 맞췄다고 봐야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이틀 연속 내렸고 일본 늦게이는 사흘 만에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만선 밑에서 머물고 있죠. 어제 끝난 뉴욕 증시 마감 한번 볼까요? 네, 그 전일에 혼조로 마감했었고 그 전일에는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밤, 그러니까 간밤 지나면서 또 다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씩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금융개혁 법안 절충안의 그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은행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또한 그리스의 5년 만기 CDS가 정말 사상 최고치까지 100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급등했다는 소식에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전략 세워보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그리스와 또한 금융개혁 악재를 맞아 다우가 150포인트가량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유럽도 그리스 악재로 또한 프랑스의 경우 2%나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글쎄요, 또 프로그램 힘으로 소폭 올라가는 정도일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고점 돌파 얘기를 한 일주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50은커녕 근데 1740도 굉장히 힘겨워 보입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시장 내부의 모습은 지난 일주일간 시장이 한 1.6% 정도 상승을 했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낙폭과대주나 옐로우칩 중심의 시장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상으로는 화학, 조선, 건설, 그리고 SX그룹주, LS그룹주, 네. 그리고 해운주 이런 쪽들이 이번 주에 또 기존의 매기를 이어가면서 새롭게 매기가 형성된 이런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들의 시가총액 그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업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널려져 있지만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시가총액 이 비중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종합주가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옐로칩들이라든가 낙폭과대주들이 큰 폭의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코스피 지수나 이 대형주 지수가 1.6% 한 주간 상승한 반면에 네. 이 옐로칩군들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이 중형주 지수는
2.4%나 반등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지난 일주일간은 뭐 옐로칩 중심의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반면에 이 주도주들의 모습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 옐로칩들이 옐로칩들과 일부 낙폭과대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시장은 1.6% 상승을 했지만 네. 이 주도주들은 오히려 그 둔화되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그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이 IT 쪽의 대형주 한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제일모직과 같은 종목인데요. 네. 이 제일모직과 같은 종목도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IT 대형주들은 그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이 가운데서 이제 그 낙폭과대주들과 옐로칩들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그나마 시장은 한 1.6포인트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수급을 중심으로 또 시장을 한번 분석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들이 쭉 사다가 다시 좀 약간 파는 듯한 움직임이 후반부에 보여졌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한 7연속해서 계속 순매수를 하다가 네. 최근에 한 3일 정도 그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프로그램, 앞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영향력이 지금 상당한 시장인데요. 이것은 그 시장의 주도 세력이 시장을 이끌지 않고 이 프로그램 영향력이 시장에 상당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시장이 이 기존의 상승장과 달리 좀 약한 그 상승장이 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결국에는 뭐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그 현재 시장까지는 여전히 뭐 기술적 반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외국인들이 6월 달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이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수급 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외국인들이 10일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1조 7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가운데서 1조 6,200억을 대형주에서 매수를 했고 이 중형주에서는 1,31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대형주에서 훨씬 많이 샀네요.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 중형주가 급등했다는 얘기죠. 네. 그 원인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그 원인 살펴보기 전에 이제 기간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의 동향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간이 이 기간 동안에 575억을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 네. 대형주를 270억 매수했고 중형주는 오히려 76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형주가 또 올랐다는 얘기.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향을 보면 시장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사준 사람도 없는데 올랐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예,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실타래가 풀려나갑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가 무려 이 기간 동안에 3조 2천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아, 이 가운데 차익이 2조, 비차익이 1조 2천억 가량 그 유입이 됐는데 네. 이러한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옐로칩들에 대해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기관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한 이제 순수한 매매 동향을 말하는 건데요. 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옐로칩들은 그 소폭 매도를 하거나 거의 매수를 하지 않는 이러한 그 수급적인 양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옐로칩들이 왜 급등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매도세의 위축이죠. 그동안 시장이 155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때 이제 강한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네. 더 이상 매도를 멈추게 되니까 주 매도 세력이 매도를 멈추는 가운데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니까 이 프로그램 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결국엔 이제 매수 세력이 세서 이 옐로칩들이 급등을 한 것이 아니라 덜 팔아서. 예, 기존에 매도를 강하게 했던 이 매도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 낙폭과대주들이나 옐로칩들이 반등하는 구조를 형성을 했던 거죠. 네. 두 번째로는 그 선물옵션 만기 이후 프로그램 매수를 제외한 기간의 순수한 매매가 3조 1천억인데요. 네.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이 그 주도 종목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도 종목군들이 상당히 부진했죠. 네. 실제로 그 주도 종목군에 있는 그 자동차의 4개 종목과 네. 그 IT의 10개 종목을 그 전부 다 수급 동향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많이 매수한 것처럼 이 주도 종목군에서는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매도 물량을 기관이 시장이 155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동안에
이 주도 종목을 계속 매수한 이후에 네. 결국에 올라오니까? 주도 종목군에 대해서 이제 단기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동향을 이 기관들은 결국에 자기네들 그 팀에서 그 프로그램 매매 주문 역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동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것을 그 틈타서 최근에 단기 매수한 물량들을 효율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결국에 이 수급이나 아니면 주도주의 시장 위치 뭐 이러한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은 그리 질적으로 좋은 반등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시장이 완전히 꺾였다라는 말씀이신지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주도주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기관도 주도주 중심으로 지금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와중에 외국인도 살짝 지금 안 사주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나마의 반등도 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시장은 이제 이제부터가 좀 관건인데요. 여태까지의 그러니까 지난 그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그 약 2주간의 반등의 질적인 모습은 네. 사실 좋지 않았는데 이것은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나오는 업종 전반적인 이제 순환매의 양상이 뭐 SX그룹주라든가 LS그룹주들이 최근 그 반등한 모습으로 봐서는 네. 시장에 거의 오를 만한 그 반등할 만한 쪽까지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네, 한 번씩 다 한 번 예. 올라봤다.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또다시 주도주가 일어서야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 전일 기아차가 21 거래일 만에 그 5일선을 어쨌든 소폭으로 이탈했지만 네. 21 거래일 만에 기아차가 5일선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방향의 키는 단기적으로 주도주가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기 네. 낙폭가되면 옐로칩의 반등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 그러면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볼 분들은 뭐 낙폭과대, 옐로우칩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좀 슬슬 기관처럼 이제는 좀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될지 주도주도 그렇다고 지금 딱히 가진 않지만 앞으로 주도주가 일어서야 간다 그러니까 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좀 들고 있어야 좋을지 2분기 실적도 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먼저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주도주를 일정 정도 그 편입을 하면서 그 일정 정도는 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네.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주도주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중장기 투자자는 뭐 각자 투자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뭐 적게는 뭐 한 30-40%에서 많게는 한 60-70%를 주주를 쥐고 있으면서 네. 현금을 최소한 30% 이상, 많게는 한 60%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좀 관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단기 투자자는 지금은 이제 그 낙폭과대주나 옐로우칩군에서 서서히 좀 빠져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들의 앞서 말씀드렸다면 이들의 반등 성격의 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이. 네. 또 시장의 중심이 이 낙폭과대주나 옐로우칩에서 다시 이제 주주 중심으로 옮겨올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서서히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단기 투자자들이 빠져나와서 지금 뭐 거의 100% 가까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네. 주도주가 방향을 잡을 때까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그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좀 큰 변화가 아니라 이제 작은 미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네. 그 앞서 큰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왜 주도주를 버릴 필요가 없는가? 이거 얘기하시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럼 새롭게 뭔가요? 시장에서 나타난 이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네. 이 주도업종 내에서 일부 중소형주들이 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도 이제- 업종 내의 중소형주들이. 네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 자동차 쪽에서는 한일이와나 화신 같은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 자동차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쪽이 이제 IT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IT 쪽에서 네페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바코아 같은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들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네. 이 네페스나 주성 엔지니어, 아바코 특히 이제 아바코 같은 종목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반등을 했냐면 네. 아바코는 LG 디스플레이가 지분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LG 디스플레이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현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IT 중소형주 중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그
뭐 반도체 전공정이면 전공정, 아니면 네. LG 디스플레이 지분투자는 지분투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강한 상승장이 아니라 선택된 일부 종목들만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종목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지금 뭐 안 좋게 볼 이유는 없는데요. 네. 오히려 뭐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주변 여건이라든가 기업 상황이 지금 주도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는 네. 주도주나 같은 업종 대비해서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네.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신고가를 내면서까지 이 종목을 주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준다는. 매수를 한다는 거는 이 매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만큼 지금 가격도 그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싸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은 뭐 이런 쪽들로 좀 관심을 옮겨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요. 한일이와 화신, 그리고 IT 쪽에서 네페스, 주성엔지니어링, 아바코. 솔직히 차트 5개 다 보고 싶은데 한 종목만 얘기를 좀 들어보죠. 주성엔지니어링 어제 10% 이상이나 급등했잖아요. 예. 예. 뭐 그 전일 하루만 놓고 보면 뭐 12% 이상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오늘 말씀하시면 이거를 이 비싼 가격에. 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그 기업이었는데 사업을 다각화시키면서 LCD 장비로도 진출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태양광 장비 쪽까지 진출하면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반도체나 LCD 쪽보다는 이 태양광 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난 4월에는 중국 최대 전력발전 회사와 1,500억대의 태양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주성엔지니어링이 태양광 그쪽에서 사업 부분에서 네. 매출처가 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중국 쪽으로 그 수주를 따내면서 매출처 다양화도 최근에 좀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LCD 분야에서는 LG 디스플레이 8세대 그 3차 투자에 따른 신규 수주가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에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반도체 전공정 분야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에 최고의 실적 모멘텀을 안겨줄 네. 분야이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밸류에이션은 만만치 않은데요. 밸류에이션이 그 ROE가 22% 정도 2010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PBR이 4배가 넘습니다. 절대 그 저평가를 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소데프 신소재 같은 종목을 보면 네. ROE는 비슷한데 PBR은 5배가 훨씬 넘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소데프 신소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요. 네. 주성엔지니어는 원래부터 기업이 그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최근에 뭐 동종업체인 유진테크나 뭐 다른 업종들이 밸류에이션이 크게 올라간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네. 역사적 밸류에이션은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흐름을 보면서 기술적인 모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만에 올라도 싸다. 저는 네, 그렇죠. 궁금합니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IT와 자동차 그 주요 업종이 그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서 네. 주성엔지니어링이 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 차트를 동종업체들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몇 종목 비교를 해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서 3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성엔지니어링은 한 15% 남짓, 어제 하루만 보시지 마시고요. 한 15% 남짓의 그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네. 가장 흡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데프 신소재의 경우에는 네. 2월에서 3월 고점 대비해서 약 50% 가까이 상승했죠. 네.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그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유진테크의 차트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에서 3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그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주성엔지니어링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논할 수 없는 단계지만 네. 이전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수준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한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와 함께 강성 투자자들의 유입과 함께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와중에 또 미국 증시가 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폭 하락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전일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들, 인상적으로 센 종목을 그 선택해서 단기 트레이딩 해나가기가 상당히 네. 용이한 그 오늘 살짝 형태로, 눌릴 거니까. 예,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음. 뭐 주성엔지니어링, 네페스 뭐 이런 종목이 가장 유망한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틀 연속으로는 주성엔지니어링보다는 네페스보다는 네. 전일 처음으로 매기가 형성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지가는 21,500원, 단기 투자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한 21,000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지지가는 21,500원 설정하면서 매수가는 22,000원대 초반, 그러니까 22,100원 뭐 이 정도에서 하면은 뭐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 체계적인 리스크가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단기 목표가는 24,000원까지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뭐 정리까지 다 해주셔서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가 차트까지 한번 동종업체들 다른 것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매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 그리고 개별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중국 소비 수혜주 얘기하셨잖아요. 특히나 네. 한국콜마 너무 잘 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한국콜마도 그렇고 베이직하우스도 그렇고 정말 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네. 빠른 기간, 단기간 내에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네, 원래 눌리면 더 사려고 했는데 더 못 사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초반기 잡은 물량이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나 베이직하우스 두 종목 모두 굉장히 지금 회사도 좋고요. 회사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건데 단기간으로 지금 많이 상승을 했죠. 단기간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다 돌파를 했는데 지금은 잠깐 비중을 줄여두시고 특히 지금 어저께 미국장이 꽤 많이 빠졌죠. 네, 지금 미국장 많이 빠지고 약간의 조정의 느낌, 조정 받을 쯤 됐는데 비중 절반 정도는 이제 줄여두시고 나중에 더 눌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다 11선과 이격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콜마나 베이직하우스.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 이제 11선 이격이 거의 11선 근처에 닿았는데요. 어저께. 베이직하우스는 21선 근처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 추천드리고 싶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11선 정도 닿을 때 추가 매수를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둘 다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하고 지금 또 다른 눌림목 그래서 재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이평선들 잘 보면서 다시 한번 약간의 조정이 더 있을 때 들어가 보자. 베이직하우스 한국콜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신문 뉴스 보니까요. 네. 테마주보다는 이제 중소형 하반기에 유망한 스몰캡이라고 해서 증권사 지금 6개, 7개 정도 증권사에서 종목을 추천한 그런 부분이 뉴스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스몰캡주, 스몰캡주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게 어떤 건가요? 네. 지금 화면에 안 나가는군요. 예. 네. 지금 증권사 추천 하반기 유망 스몰캡으로 지금 뭐 대신증권, 대우증권 등등 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나왔는데, 예. 기존에는 상반기에는 이제 테마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이런 테마주보다는 정말 실적과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그런 가치 있는 회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실적이 동반되는 테마보다는 뉴스와 테마보다는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중소형주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이 추천이 됐고요. 네. 그 종목 중에서 제가 오늘 추천드릴 회사는 이오테크닉스와 DIC라는
그런 회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DIC와 이오테크닉스.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봤을 때 앞으로 중소형주 접근하실 분들은 역시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에 붙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두 종목 그러면 실적 다 굉장히 좋아질 종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오테크닉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오테크닉스는 회사부터 소개드리면 반도체 장비인 레이저 마커 및 각종 레이저 응용기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우선 반도체 호황 수혜와 그리고 레이저 마킹 장비 세계 1위라는 그 회사의 성장성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레이저 관련 장비 성과가 이제 가시화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실은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저는 미 사모펀드인 칼라일의 투자로 보았습니다. 예. 이런 유상증자 같은 경우가 나올 때 보통의 경우는 안 좋습니다. 증자가 나올 때 안 좋은데 네. 이 회사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상증자 금액을 가지고 운용자금의 조달 및 신규 투자 유치에 긍정적일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종목을 골라봤고요. 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시장이 약간 눌릴 것 같아서 네. 빠르게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나 DIC 모두 약간 작은 중소형주고 하반기에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보다는 중기적으로도 관심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아서 네. 약간 전략을 수정해서 중기적으로 약간은 넓게 목표가와 추천가 그리고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오테크닉스 오늘은 미국 시장 때문에 예상 밖에 많이 튈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가격 제시를 하신다면 얼마 정도? 네, 우선 매수는 어차피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처럼 눌릴 때 가능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네. 오늘 28,550원 정도, 네, 28,550원 정도 보다도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가창을 보고 있는데. 네. 오늘 28,550원 정도 매수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27,500원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 26,500원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6,500원, 27,500원, 그리고 28,500원 정도로 3단계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으시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요.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32,5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3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이 중요할 텐데요. 손절 같은 경우는 단기는 27,500원, 이탈 시에는 50% 정도는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26,500원을 이탈할 시에는 50% 정도 매도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25,000원을 이탈할 때에는 우선 전량 손절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손절이 굉장히 중소형주의 경우 정말 중요하겠죠. 25,000원에서 전량 매도, 26,500원 이탈 시 비중의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줄이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DIC라는 종목도 소개를 좀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DIC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C는 우선 자동차 및 중장비 기계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네. 투자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제 실물 경제 회복으로 자동차 및 중장비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생산량 증가 시기에 맞춰서 공장 이전 증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역시 또 제가 보는 투자 포인트는 이 회사의 회장님이 최근에 자사주를 크게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좀 신뢰가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모습 보여가지고 오늘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이 종목 역시 오늘 조금 그래도 이 회사는 좀 버텨주네요. 네, 4,000원에서 4,140원 사이, 4,000원에서 4,14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손절은 3,970원 이탈 시에는 50% 매도하시고 3,7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한번 추세를 다시 혹시라도 손절을 하시더라도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400원, 2차는 4,700원, 그리고 추세가 산다. 그러면 5,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칼라일의 투자를 받게 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결정이 난 DIC 저희가 모멘텀을 갖고 있는 두 종목 중소형주 하반기도 유망하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5일 금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합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었죠. 그리스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이 거의 1000bp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 유럽의 재정위기, 신용위기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고요. 또 미국에서는 금융개혁 법안 관련해서 은행주가 또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은행주 괜찮을까요? 오늘은 건설사 구조조정 명단이 오후에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 건설주, 은행주 동반해서 올랐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제 뉴욕 증시 떨어져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우리 코스피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18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720포인트 쪽에 바듯하게 붙어있네요. 172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2포인트가량 내려서 496포인트.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적어 보이네요. 삼성전자 80만 원 깨질 줄 알았는데 어제 82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금 81만 원을 일단 깨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어제 흐름 좋았는데 오늘 2% 정도 일단 상승폭을 내어주는군요. 49만 7천 원, 50만 원에서 또 멀어졌습니다. 현대차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별로 흐름 좋지 않으면서 14만 원 깨집니다. 신한지주도 1.5% 하락, 한국전력도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좀 헷갈려하는 와중에 오늘 1% 결국 밀리고 마네요. LG화학도 1.6% 정도 낙폭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합치면 그래도 낙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보합이었던 삼성생명도 오늘 좀 덜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화재 빼고는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일단 보험주 정도만 금리 인상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조금 견조한 모습 정도 보여주네요. 모비스도 오늘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현대차와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어윤대 이제 이번에 회장 내정자도 M&A 2년 내 안 하겠다 했지만 오늘 1% 전반적으로 안 좋은 금융주의 그 하락 분위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1.5% 하락,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한 2% 가까운 하락, LG전자 어제 겨우겨우 외국계 리포트 때문에 올랐었는데 여지없이 오늘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9만 5천 원 깨집니다. 기아차도 오늘 낙폭이 크진 않지만 모비스와 비슷한 낙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오늘 역시 흐름 좋지 못합니다. 우리금융도 한 1.6% 정도. 어제 건설주들의 구조조정 이후에 나름대로 지금까지 쌓아뒀던 충당금 좀 털 수 있으려나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금융주 뉴욕 증시처럼 분위기가 좋지 못하네요. 삼성전기도 1% 조금 안 되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 SK에너지가 또 1% 이상 빠집니다. 신세계, 롯데쇼핑 모두 다 흐름이 좋지 못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정도만 지금 시총 상위 30 중에서 건설주로 보여지는데요. 1% 정도 하락하는 걸로 봐서 다른 건설주도 딱히 흐름이 좋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코스피가 17포인트 하락해서 1722, 한 1720선 초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주 짧게 볼 텐데요. 네, 서울반도체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에 어제 하락,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하고 있고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던 몇몇 종목만 보겠습니다.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12% 상승했었는데 오늘 별로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오죠. SK컴즈 어제 4%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메가스터디 동서는 보합권 내지 1% 상승세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차바이옴 디오스텍도 어제 거의 한 6%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 모습 인상적이고요. 어제 동국 SNC도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었죠. 많이 늘렸던 낙폭과대 종목 그중에서도 풍력업체들 많은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이 아주 소폭이나마 출회되거나 혹은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페스 계속해서 신고가 내고 있는데 오늘 약간 눌리는군요. 네, 현재 코스피는 1723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15포인트, 1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볼 것 없이 오늘도 소폭, 일단은 매도 포지션 잡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출발 상황 들어볼 텐데요.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어제 하락했어도 어제 우리 증시 잘 버텨줬는데 오늘까지 디커플링이 연속되진 좀 못하는 분위기가 아침에 보여지네요. 예, 일단 국내 증시가 전일 1740선까지 상승을 했지만 최근 불안한 미국 증시 흐름을 반영하면서 금일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조정이 길어지면서 국내 증시 박스권 상단 돌파도 다소 일시적으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몇 가지 변수들이 시장 상승을 다소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리스 CDS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등 유럽 재정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이번 주 발표한 주택 관련 지표에 상당히 좀 부진한 결과와 월초 이후에 계속된 고용과 소비 부진이 전반적인 미국 매크로 모멘텀을 둔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어제 이제 대만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그런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은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에 따라서 국내 시중금리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증시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전고점 돌파, 박스권 돌파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해야 될 분위기가 점점점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그러면은 박스권이 조금 다시금 위쪽으로 이동도 할 것 같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글로벌 증시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럴 때 어떤 전략을 펴야 맞습니까? 업종별 순환매도 이제 거의 끝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좀 관심을 가질 거리가 역시 이제 수급 측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 디커플링을 유인했던 요인들이 역시 이제 국내 증시 수급 개선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3일 연속 특히 이제 기금의 순매수가 약 4천억 정도 이어지면서 시장이 디커플링 흐름을 유인했었는데 과연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와 기금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시적으로 오늘까지도 뭐 계속해서 그러한 수급의 선순환이 이어진다 그러면 시장 하락은 다소 제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는 조정 압력이 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금일 장중 상승 시에는 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기술적으로는 6월 이후에 시장이 11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지난번 6월 7일 날 미국 증시 하락에 따라서 개파락 한 날이 하루가 있었는데요. 이날에도 기술적으로 11선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금일 중요한 포인트는 약 1716선, 그러니까 11선을 지지하면서 시장이 반등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11선을 이탈할 시에는 일시적으로 21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일 투자에 있어서 11선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 궁금한 것이 오늘 금요일장 장중에 조금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뉘앙스를 만들어 주셨는데 주말에 G20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변수에 따라서 월요일장을 G20 변수로만 놓고 좀 예상을 하신다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G20 회담에서 지금 각국 경제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일부 G20 회담 결과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단 뭐 시장의 예측이 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G20 회담이 이전의 그런 호재성 재료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지금 그 이전에도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의 그런 디커플링이 있었지만 디커플링이 결국 장기화되기는 다소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단은 뭐 금일 장중 상승 시에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도 무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수급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이겠고 그 어디까지 낙폭인지 일단 1716포인트 지지되는 거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 프로그램 쪽도 그 수급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닌 와중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 또 G20 그런 회담 지나면서 더 꺾일 수 있으니까 오늘 장에서 조금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빠져나오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분위기를 볼 텐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1,200원 넘으면서 출발한다라고 하네요. 그때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NH 투자선물 리서치 센터로 가서요. 전소영 연구원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200원 넘기면서 원달러 환율이 출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달러 환율은 14원 20전 상승한 1,203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FOMC 재료로 글로벌 달러가 하락하면서 달러 환율도 장중에 이제 동반 하락 압력이 강했지만 결제와 역외 매수 등의 지지가 되면서 장 후반에는 이제 강보합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은 전일 대비 1원 30전 상승한 1,188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왜 10원 이상이나 튀고 있는지 출발 상황 분석과 전망도 함께 해봐 주시죠. 예, 일단 이제 이번 주 내내 나왔던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제 미국 증시가 새벽에 결국 1% 넘는 하락을 나타내면서 달러와도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85선 중반 레벨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85선까지 조정은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위험통화인 유로화의 반등이 1.22에서 1.24달러 레벨에서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안전통화인 엔화가 90엔을 하회한 이후에 이 밑으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85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이후 방향성을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어제 하방 경직성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쇼플레이어들이 막판 이제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준 환율 아래에서의 결제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월말이 다가오면서 내고 물량과 최근 이제 중공업체들의 선박 수주로 인한 공급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으로는 매수 매도가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여기에 향방이 달려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요. 주간으로 일목균형표 전환선과 기준선이 현재 닿아 있는 상황인데요. 전환선의 기준선 상향 돌파가 예상이 되겠다가 오늘은 이제 위쪽이 이미 뚫렸고요. 이제 뭐 1,200원 선에서 초반에서 이제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는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뭐 경기에 대한 어떤 상향 전망도 나왔고 통화 정책도 긴축적으로 방향이 보여졌었는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어제 굉장히 꿋꿋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채권 시장은 이제 뭐 결국에는 또다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대기 매수도 많은 모습을 보인 것은 약세장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은 3bp 하락한 3.9%, 국채 선물은 2틱 하락한 110.08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채 선물은 3틱 상승한 110.11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채권 시장 어떻게 흘러갈는지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뭐 일단 이제 당분간은 레인지 등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월말이 다가오면서 경제지표 발표 등을 앞두고 심리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겠지만 3년물 3.95%에서 매수도 꾸준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뭐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이나 CD금리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나타났다는 점은 시장이 이제 악재에 대해서 심리적 불안감에서 조금씩 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펀더멘털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리 레벨이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시장이 재차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채 선물 수급선인 60일 이평이 110.25 레벨에서 막히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이제 불안 요인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3년물 3.95% 금리 상단이 가능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이제 방향성을 보자면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 레벨에서 매우 많이 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위쪽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뭐 7월이나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은 금리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전서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20선, 외국인 역시 현물 사주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어제 장중에 8,000계약 이상 사줬던 선물을 오늘은 다시 지금 팔고 있습니다. 한 1,2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기관에서 기금 쪽에서는 선물을 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차익, 비차익, 전체 프로그램 모두 다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낙폭을 오늘 제한시켜주는 영향을 또 줄까요?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발 악재 때문에 조금 흔들리면서 지금 1720선도 막 깨졌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일장 뭐 거의 전 업종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미 증시 3대 지수가 1% 이상 하락을 마감했기 때문에 오전장 당연히 이렇게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었고요. 네. 어제 이제 코스피 외인의 강력한 선물로 장중 베이시스가 계속 1포인트 가까이 유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로 장을 들어올렸죠. 네. 오늘도 지금 뭐 외국인은 선물을 지금 팔고 있지만 아침엔 좀 사다가 이제 파는 걸로 나타나는데 기관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 쪽에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받치면서 미결제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결제가 늘어나는 것은 기관 쪽에서 신규 매수로 하는 걸로 보이고 외국인은 또 신규 매도로 하는 걸로 보이지만 네. 베이시스는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비차익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가 지금 한산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6월에 커드라프 리칭데이 이후에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조금 해외 증시보다 좀 견조하게 받치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뭐 매수 차익 잔고나 매도 차익 잔고가 지금 합산을 하면 마이너스 2주 정도로 뜨는데 네. 아직도 들어올 여력은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수를 전고점을 뚫기에는 좀 이제 좀 버거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은 들면서 연기금이 어제도 매수는 많이 했죠. 네. 이번 주에만 거의 4천억 가까이 했는데 그런 연기금의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지수를 받치면서 좀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는 계속 견조한 흐름 좀 보일 걸로 보이고요. 밤새 그리스 국채 이제 CDS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네. 유럽과 미국은 뭐 증시에 압박을 했는데 미국은 죄송합니다. 그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최종 절충 작업이 진행되면서 더 하락을 마감을 한 것입니다. 은행주가 네. 중심으로 이제 많이 경계성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사실 근데 좀 보면은 미국 경제 지표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뭐 내구재 주문 3개월째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표들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FOMC에서도 경기 회복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연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지난달에 비해 좀 문구가 약간 바뀌면서 좀 네.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만 더블 딥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는 좀 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금일 코스피 외국인은 소폭 매도하지만 그렇게 큰 물량도 지금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견조한 흐름 계속 이어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사실 장을 보면은 조금 특이했던 게 기존의 주도주 IT 자동차 그리고 네. 신고가 냈던 어떤 성장주들에 대한 힘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코스닥에서 가대 낙폭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IT 장비주도 계속 못 올르는데 이걸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네. 추가 갖고 매수를 있으라고 해야 되냐. 하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를 삼으시라고 했는데 오늘도 보면 좀 특이사항이 KC텍이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게 LCD랑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음. 사실 중소형주인데 그동안 시세를 많이 못 냈었어요. 네. 오늘 3% 오르고 있고요. 뭐 어저께 주성 엔지니어링 네, 그리고 네. 아바코 이런 것들 오늘 네.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2,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되면서 순환매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종목들 만약에 2, 4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고 그런다면 더 상승 탄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도주가 쉬어가자는 분위기지 주도주가 꺾이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중장기성 투자로 보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런 순환매 흐름 속에서 좀 쉬어갈 때 주도주는 실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사실 최근에는 좀 계속 쉬었기 때문에 예. 조금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오를 때마다 좀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만약에 본전 정도 오면 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예. 좀 현금을 마련했다 좀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도 위안화 절상 기대감과 뭐 중국 해외 내수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계속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네. 3분기 실적은 이제 철강이나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 중국 쪽에 관련된 업종들도 실적이 엄청 좋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기존 주도주가 부담이 된다면은 이런 화학 섹터나 철강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지금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대형주 중에서 IT 자동차 중에서 그 거래소 내에서 종목들은 신고가를 내는 것을 멈추었다. 딱히 꺾인 모습은 아니지만 좀 쉬는 모습. 이런 가운데 중소형 IT 자동차, 특별히 IT 몇몇 종목들은 오히려 신고가까지 내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종목 정도에서 쭉 한번 본전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이제는 슬슬 새롭게 철강이라든가 화학 대형주 쪽으로 갈아탈 준비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일단 건설사 구조조정 발표 날이기 때문에 오후 3시 정도 거의 장 마감 시간하고 바듯하게 겹쳐서 참 이것도 오묘한데요. 건설주, 은행주에 대한 코멘트가 좀 필요한 날이 아닐까 싶어요. 예, 사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발표하는 걸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요. 네. 이미 5월 달부터 대부분 어느 건설사들이 좀 워크아웃이 될지 거의 예견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거의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가 많았고요. 그리고 뭐 지능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효성 쪽에서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네. 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좀 워크아웃 대상에서 좀 제외되는 건설사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 뭐 실제적으로 까봐야지 좀 알겠지만 예. 지금 오늘 건설주 흐름이 어제 건설주가 좀 많이 반등한 거 비해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형 건설사들 위주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은 가대 낙폭했다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쪽에서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건설 쪽은
비중을 조금씩 확대하는 시기로 좀 대형주에 한해서는 네. 맞을 것 같고요. 중견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거 맞을 걸로 보이고 아무래도 은행권은 이제 PF 대출이나 이런 게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은행주는 아직은 좀 건드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은행주들은 조금 아직까지 접근하기 좀 그렇고 건설주, 특별히 대형주는 접근이 좀 가능하겠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눌릴 때 장중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대형 건설주 오늘 눌려도 더 추가적인 하락 걱정하지 말고 오늘 좋은 찬스다 생각하고 한번 은행주 말고 대형 건설주는 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오늘 전략 세워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요, 1700 정확히 20입니다. 오늘 20선 중반에서 한번 깨졌다가 또 올라왔다가 하고 있는데, 개장은 사실 20선 위에서 했었지만 1719포인트까지도 내려갔다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496포인트. 아유, 안타깝게도 지금 차익거래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우리 시장을 좀 받쳐줬던 것이 연기금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프로그램 쪽이었는데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어째 좀 찜찜합니다. 앞서서 배성영 연구원께서는요, 11선이 위치한 1716포인트 오늘 지지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수는 1719포인트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